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이란에서는 그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외무장관도 함께 뭐 동승을 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면서 이 뉴스를 살펴보고 있던데 이게 또 다른 분쟁의 혹은 뭐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여러 뉴스들이 함께 있습니다. 테무나 알리처럼 그 중국 C커머스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 뭐 일부 품목들 좀 제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다시 철회를 하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등등해서 여러 경제 관련 뉴스들 있는데 그 잠시 후에 우리 권순우 팀장께서 잘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요. 엄경화 위원이 나옵니다. 조선의 국모로 그런 닉네임이 있는 분이죠. 조선의 국모 엄경화 위원과 함께 오늘 조선 이야기, 조선 꽤 괜찮았던 뭐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데 조선 분석, 산업 분석도 좀 해보고요. 주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월요일 순서 먼저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란 대통령은 좀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특별히 더 추가로 나온 내용들은 좀 없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추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가 뭐 수정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안전하게 자동차도 갈아타고 육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요?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악천후가 좀 있다는 얘기는 좀 있던데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은 사건도 사건이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또 이제 다양한 그 해석들 네. 그리고 되게 정무적인 판단들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그 다우존스는 지난주에 마감 상황을 보니까 드디어 4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역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장중 4만 선 이전에도 한번 장중에는 돌파를 한 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좀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별일 없으면은 증시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크로하게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전에 잠깐 소개드렸던 그 밈 주식들 있잖아요. 예, 뭐 예. 게임스탑이나 그 사람들 맨날 빨간 띠 두르고 나오는 그 아저씨, 네네네네. 뭐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뭐 주가가 뭐 20%가 올랐네, 30%가 올랐네 그랬는데 네. 게임스탑은 한 19% 정도 하락을 했고 AMC 홀딩스 같은 경우도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 투자자들도 아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서 등장한 순간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대부분 빠르게 좀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알리테무부터 갑니까? 예, 뭐 알리테무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용품, 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같이 보시면 물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어린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기구, 완구, 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용품에 관련해서는 전기 온수 매트 등 34개 품목,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중에 화학 제품 가운데 뭐 살균제, 살충제 같은 12개 품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맥락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커머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안전의 문제라든지 소비자 보호 문제 그리고 국내 사업 보호 요 세 가지 어떤 문제들이 좀 지적이 좀 됐었어요. 네. 그래갖고 정부가 그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14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를 하는 그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6일에 이게 KC 인증 관련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상의 금지 조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여기 그 조치를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여기서 그 정부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관이 이제 19일 브리핑에서 국내 처음 발표할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네.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정부는 이제 사실상 금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반발이 남죠. 너무 심하니까 예. 그냥 좀 물러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뭐 인정하는 게 나을 건데 이게 뭐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전달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적합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책을 추진했던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어요. KC 마크를 단 제품들이 안전적으로 좀 더 보장이 좀 된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실질도 실질이고 이게 막 사실 어린 용품 완구라든지 아니면 전기 매트 같은 거 막 불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가습기용 소독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품목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어쩌면 꼭 우리나라 국내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좀 남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있잖아요. 워낙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건데 사실 예전에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언론에 슬쩍 흘리는 경우가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아, 간보기? 네, 간보기 예. 슬쩍 해가지고 한번 단독 해고 뭐 기사 빵 나가면은 예. 분위기 봐가지고 정부가 분위기 괜찮다 그런 공식 발표를 하고 분위기 안 좋다 그럼 정부에서 부인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반발, 그러니까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물러섰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문제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뭐 완구에서 뭐 유해 물질들이 많이 검출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중금속 발암물질 뭐 엄청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후 규제 방식을 하게 될 건데 사후 규제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된 품목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전 규제가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 사후 규제가 적합하냐를 봤을 때는 네. 사후 규제는 사실 그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품목을 개별적으로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럼 거기서 잘 걸러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좀 남는 게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남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러면은 KC 인증 자체가 이 인증제도 자체를 한번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와요. KC 인증을? 예, 예. 왜요? 그러니까 KC 인증을 사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다 받게 만드는 것도 사실상 절차가 꽤나 복잡합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은 국내에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수입상이다. 네네. 그러면 내가 대리인이 돼서 KC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외 직구를 하는 개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직구하겠다고 내가 KC 인증을 받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KC 인증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품목별로 보더라도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져도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국내에서 정상적인 통관을 거치는 물품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지금 국민적 반발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추가적인 검토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외국의
뭐 비싼 제품들도 이제 직구들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이제 저렴한 거를 많이 하지만 예. 그런 친구들도 사실 KC 인증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친구들도 안 받았고 저가들도 안 받았는데 이제는 받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것 그쵸. 같고. 예. 근데 어쨌든 안전을 우리가 뭐 소홀히 할 수, 이러다 나중에 또 사고 나면 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뭐 이 KC 인증 왜 안 받은 제품을 또 유통되게 만드냐, 뭐 국민의 안전은 뭐 뒷전이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 예. 이거 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조금 어렵죠. 판단하기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옛날에 고가품도 있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셨을 때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수입하는 주체가 예전에는 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책임을 물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증을 받도록 강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직접 사는 거니까. 예, 근데 수입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다 보니까 제도하고 좀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하고 그렇겠죠. 제도하고. 예. 예, 그러면은 뭐 세상이 변했으면 제도도 바꿔야죠. 네네. 근데 그걸 바꾸는 방식이 그러면은 이 KC 인증 안 받는 게 안 되게 할 것인가라고 예. 봤더니 그러면 그 주체들이 이제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근데 KC 인증이 확실히 저 받으면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 이쪽에는 뭐 비교적 괜찮은 기준들을 좀 적용하고 있는 거죠. KC 인증이.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이거를 검증을 한다라는 거는 공식 기관에서 검증을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그렇겠죠.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KC 인증만이 정답이었는지를 지금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인증 절차를 조금은 간소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럼 실질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과도하게 뭐 예전에는 안전이라는 것에 이만큼 기준을 근데 어떤 데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두고 어디는 기준을 아예 안 두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불공평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좀 같이 잡아가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 직구 이전처럼 그대로 이제 아마 사는데 큰 불편은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그럼 중국산 위해 물질 나오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문제는 그래.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물론 정부에서는 사후 규제 쪽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품목에 대한 뭐 위해성 점검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건 이제 하되.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 물품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예. 세는 품목도 부분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겠죠. 아니, 중국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쓸 텐데 예.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인증 같은 걸 좀 중국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 모양인 건가요? 그것도 하긴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인증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무사 통과가 된다 이것도 잘 안 맞는 거긴 해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저런 건 네.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KC 인증을 좀 더 수월하게 통과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제도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신뢰 정도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나 의약품도 사실 외국에서 어지간한 뭐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인증 받은 친구들도.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있죠. 예. 중국도 조금 그런 신뢰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게 품질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아예 품목이 다른데 같은 고민이 있는 뉴스입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뉴스인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중국 기업이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다 접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국의 터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중국산이 다 잠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중국산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전기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해상풍력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해상풍력의 어떤 프로젝트를 뜨면은
거기 사업자 선정을 하잖아요. 이게 설사 이제 국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거기에서 기준이 뭐냐, 사업자를 뭘로 선정할 것이냐의 기준에서 전기 공급 가격 비중이 60%입니다. 전기 공급 가격. 그러니까 예. 싸게 공급하면 그게 제일 높은 점수. 예, 거기에 점수 평가받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업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 싼 전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저렴한 중국산 터빈이라든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넣고서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국산보다 15에서 한 40%까지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 가격을 낮추려면 중국산을 써야 되고 중국산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아예 중국에 잠식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해상풍력 고정 가격 계약 입찰 사업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신한우이, 영광낙월, 완도금일, 전북 고창 등 5곳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기를 만들게 되면 이거를 우리나라 그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사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낙찰이 된 사업자로 선정된 곳들을 보니까 영광낙월 같은 경우에 풍력 더비는 중국의 벤시스로부터 공급을 받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중국 헝퉁광전으로부터 공급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헝퉁광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프로님 예전에 제가 그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한번 인덱스에서 얘기했던 거 좀 기억나시나요? 해저 케이블? 예, 뭐였죠? 중국하고 뭐 미국, 네. 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연결하는 그 해저 케이블을 네. 예전에는 보통 일본이라든지 미국 업체들이 프랑스 업체 세 군데가 주로 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점점 그걸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네. 그 얘기를 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의 이름을 언급했던 곳이 화웨이 마린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화웨이 마린이 글로벌하게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해저 케이블 사업부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해저 케이블 사업부를 매각한 곳이 헝퉁광전입니다. 아, 사실상 화웨이 거라고 봐도 괜찮은? 아니면 그렇게 보고 있죠. 보고 공산당의 있는? 어떤 장악력이 있는 회사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포대가리 했다. 이런 느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린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창 같은 경우도 터빈 공급사로 중국의 2위 업체인 밍양 스마트 에너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전체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 공급 가격 비중을 좀 낮추고 네. 대신 16%인 국내 공급망 기여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4%인 국내 사업 실적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달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정 기준이라는 게 전기 가격 얼마나 싸게 공급할지에만 이제 많이 편중이 좀 돼 있는데 예. 그거 말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부품 얼마나 많이 사주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면 국내 사업을 얼마나 시행을 했었는지 우리나라 사업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좀 점수를 좀 높여서 예. 조금 중국산이 완전히 다 100% 장악하는 걸 좀 막아보자. 예.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네. 우리나라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중국산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거나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런 걸 주게 되면은 뭐 지금은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WTO 규정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예전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건 약간 좀 뒷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발전사라든지 이런 데들. 네. 그러면은 이걸 대놓고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이제 공공기관들이 껴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임직원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임직원 중에 임직원의 KPI에 국내 사업자 선정 비중이 좀 들어갔었어요. 아, 그 임직원이 사업자 선정을 이제 하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국내 사업 아니요. 이분 입장에서 네. 내가 이제 그 지분을 투자하고 그 사업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국내 사업 부품을 조달했는지가 자기의 인사평가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국내 그 사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자기의 인사평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민간 회사에서? 아니 그 발전 회사에서. 발전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름 한국 모시기 들어가는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어디 발전 뭐 이런 거. 근데 대놓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 국제 문제, 그러니까 통상 문제가 생기니까 아. 여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인사평가에다 그걸 넣어서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좀 더 노골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태양광도 이렇게 사업자 선정했을 때 가격 기준만 보게 되면 이미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중국산 패널이 이걸 다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중국산 패널이 다 잠식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했죠. 그렇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 저 어디 가다 보면 막 산에 쫙 깔려 있고 한 거 다 거의 중국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동작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0% 가까운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아, 난 그것도 난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슨 저 어디 저 사우디 같은 데 사막에서 깔겠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멀쩡한 산에다 나무 다 베내고 거기다가 태양광 그 패널 깔아갖고 그래갖고 뭐 산사태 나고 그거 아마 패널도 그 오래되면 막 저 안 좋은 물질 많이 나온다면서요. 왜 갑자기 그쪽으로 얘기가 아니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까는 게 맞나? 그것도 저 보조금이니 뭐 이런 거 엄청 받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아, 그래. 그 나 오해- 부분을 다 정정해드리거나 네. 이걸 제가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취재 지시를 하시면 아니 근데 무슨 지시를 해요? 인덱스에서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음. 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네. 이 전기라는 것은 가격이 그러니까 제품이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뭐 디자인이 예쁜 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럭셔리 전기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아 라벤더 향 나는 전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결국은 이제 원가를 좀 따지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진짜 핵심 기술인 터빈 같은 거는 중국산을 쓰고 음. 거기에 후판 같은 저부가 제품은 국산을 쓰고 뭐 이런 경우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을 중국산 쓰고 싼 거를 국산 쓴다고요? 예. 아 그러기도 해요? 원가가 거기가 더 비중이 크니까요. 아. 그럼 이거를 또 인정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터빈 기술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탑 레벨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탑 레벨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사업자가 터빈이라든지 해저 케이블 8개 주요 부품을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네. 대만 같은 경우도 국책 풍력 발전 단지 사업자에게는 대만산 제품 60%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의외로 풍력 강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내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점수를 좀 크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전력 케이블이냐 통신 케이블이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난번에 인덱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가 중국이랑 아시아랑 미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메타가 하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 네네네. 거기에 파트너가 원래 중국 그 차이나 모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아예 못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이게 예전같이 그냥 자유무역 상황이었다면은 뭐 전기 뭐 우리야 전기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 부품 뭐 어떻게 쓰는지는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들이 가격 경쟁력 못 갖춰놓고서 뭐 중국산 배제해달라 그러는 거는 이게 뭐 말이 되냐? 이게 이전까지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중국산 직구도 마찬가지죠. 제품을 사는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한번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하기 되게 좀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뉴스인데 네. 지금 정프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하도 라면 얘기한다고. 아 맞아. 뭔 놈의 뭐 라면 얘기를 그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댓글에서. 욕 엄청 먹었었죠. 네, 나 라면 먹는 얘기까지 못하게 했다고 편의점에서. 작년 9월에 저희가 삼양라운드 스퀘어에 김정수 부회장 모시고서 또 인터뷰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아 작년 9월에. 예, 예. 그런 라면이 드디어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라면 얘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라면 수출이 월 1억 달러, 1,300억 원. 1,400 거의 한 1,400. 1,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제. 네네네. 1,470억 원 정도로 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가 늘어났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삼양식품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기준으로 뭐 매출이 57%, 영업이익이 2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의 해외 비중이 75%에 달하는데요. 오. 사실 이게 우리가 라면 수출 통계를 보면서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라면의 지금 글로벌한 인기는 해외 수출만 보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해외 현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비중이 꽤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삼양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뭐 코로나19나 요럴 때 해외로 직접 공장을 나가는 것보다는 밀양 공장을 좀 증설을 해서 수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청 통계가 나오면 주로 삼양식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몽골의 라면 판매 1위가 농심입니다. 2위가 팔도. 아, 그래요? 예, 몽골 라면 시장 점유율 한국 비중이 66%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좀, 몽골 라면 수입 1위는 중국입니다. 아, 몽골 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은 우리나라 농심 라면인데, 라면인데, 예, 근데 몽골이 수입한 라면 어디서 많이 하나 봤더니 중국에서 수입하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농심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아, 또 농심 그냥 중국에 있고. 예, 예. 근데 그 라면이 진짜 몽골이랑은 잘 맞는 것 같아. 이 뭔가 약간 좀 저 추운 날씨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합니까? 게르. 네, 이런 이제 좀 약간 야영한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 나가갖고 캠핑 느낌. 라면 먹으면 엄청 맛있죠. 아, 거기 라면 먹으면 끝이지. 아, 근데 좋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조금 더 연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음식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음. K푸드가 인기를 끈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라면 수출이 연 1억 불 아니고요. 자막 잘못 나갔습니다. 월 1억 불입니다. 월. 아, 예, 제가 잘못 월. 아, 예, 잘못 알았습니다. 월입니다. 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를 끌어도 우리가 일본의 기업의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K푸드가 인기를 끈다고 해서 항상 한국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왜 라면인가? 유통이 잘 됩니다. 그러면 유통이 잘 되는 K푸드가 뭐가 있을까? 김, 김. 라면,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의 음식을 직접 먹는 거 네. 바로 소스입니다. 소스. 예. 예를 들어서 같이 보시죠. 타바스코 소스. 네. 이거 많이들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아, 저 식당마다 깔리는데 진짜 많죠. 그렇죠. 우동집 가면은 일본의 시치미, 아, 스리라차, 저거 많이 먹죠. 칠리 소스, 예. 그리고 간장, 기꼬만 네. 이런 것들 많이 먹죠. 이런 것들은 맞아. 그 해외에 우리나라 그 음식 산업이 진출을 했을 때 소스 수출은 꽤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스류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출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 불닭 소스. 아, 저 소스를 저리 파는구나.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든 김치 시즈닝이라는 김치 시즈닝. 가루거든요. 아, 김치 맛나요? 저 뿌리면? 예. 오. 근데 미국 아마존 판매 1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소스류들이 그러니까 음식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소스류를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근데 물론 이게 매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 가지고 이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큰 산업은 아닌데 글로벌화 될 수 있는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라면이라든지 소스 같은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 라면 스프 그것도 그 뭡니까 뭐 부대찌개 이런데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예. 근데 그 라면 그 스프는 보니까 단독으로 국물을 할 때는 큰 맛을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그 면을 일단 끓이면 이제 거기에 기름 나오고 이제 뭐 약간 뭐 그 밀가루 뭐 향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 예, 단독으로 그냥 옛날에 그 제가 라면 스프 풀어갖고 밥 말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맛이 안 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라면 끓일 때 그 라면의 그 튀긴 면에서 이렇게 기름 살짝 좀 나오고 해줘야 진짜 맛이 납니다.
자, 여튼 월 1억 불을 돌파했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의 소스류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존 잘 되고 유통하기 편한 예. 이런 것들도 잘 늘어나고 있다. 아주 이건 기쁜 소식이네요. 그런 소식까지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권 팀장님은 요 정도 할까요? 예.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